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록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연휴 앞두고 이거 분위기 안 나게 양시장 동반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혼주세를 띄웠고 우한 폐렴 우려 그리고 홍콩 증시나 경제에 대한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다만 오늘의 조정을 우리가 견딜 만한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경기 선행 지표들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수출 회복, 실적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연휴가 지나면 다시 한번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시장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또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만 투자하실 거 아니니까 큰 그림 그려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은 돼 있어도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확확 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안신 앵커. 실적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증시 환경 속에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아차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우한 폐렴주인 진원생명과학은 급등, 하지만 반대급부로 하락하는 화장품주 그리고 호텔신라까지 보입니다. 실적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년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신차 효과 얘기가 하도 많이 되니까 GB80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을까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4분기 실적에 반영도 안 됐거든요. 그럼 뭐냐 살펴봤더니 믹스 개선과 인센티브 감소를 통해 덜 팔았어도 외형과 이익이 동반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현대차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목표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재가 될 만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엘리엇이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에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계열사 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이제 주가가 훨훨 날아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내내 이 반등 이어지면서 즐길 수 있을까요? 현대차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호실적 종목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제 바이오가 단순히 꿈만 먹고 사는 시대는 저문 듯합니다.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소해줬거든요. 실적을 통해서 작년 4분기 호실적이었는데 그 내용을 뜯어봤더니 CMO나 시밀러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1, 2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3공장까지 그 온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4박자 시간에 목표 주가로 알려드렸던 1, 2차 목표가 다 달성했거든요. 새로운 목표 주가 기다리고 계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폐렴 관련해서 울상을 짓고 있는 화장품주인데 갑자기 불똥을 맞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장중 저점으로 -2에서 -5%까지 하락했거든요. 하지만 악재만 끝나면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화장품 특집 시간을 가지면서 옥석 가리기 이 종목들로 해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중소형 관련 종목으로 클리오도 박 연구원이 알려주셨거든요. 계속 여전히 바라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영 찜찜한 마음은 또 지울 수 없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인기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부터 보도록 할 텐데 네. 어제 실적은 서프라이즈급으로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잘 네. 나왔고 주가도 화답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현대차에 대해서 또 짚어주면서 매수 의견 그리고 가격 전략 내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저는 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네. 매수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뒤가 찝찝하게 끝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자동차 파는 회사가 다 자동차를 덜 팔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애매해지는데 좀 네.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딱 한 주 만입니다. 한 주 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차라리 그냥 다시 보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대차 실적은 잘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가치 투자 관점 쪽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렇죠. 이 얘기를 좀 드렸었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주당 순자산 한 25만 원대, 그리고 배당만 하더라도 3.4%대 이런 흐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대차를 노려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특히 뭐 정치 테마주나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따라 사기보다는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 단서를 드렸었죠. 특히 중기 저항권이 있으니까 네. 그 저항권들을 하나씩 안착해서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는 쪽으로 변하게 가는 게 단기 숙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1차 어떤 저항권인 12만 5천 원대 안착했습니다. 네. 안착해서 다음 가격대 13만 5천 원대를 시도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실적과 관련된 그동안 좀 부진했던 그리고 특히 역성장을 어느 정도 한 5, 6년 동안 이어졌던 부분들을 마무리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의미는 큰데 또 하나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판매량은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또 중요한 시장 인도 같은 경우도 역성장이 한 2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Q는 떨어지는데 P라고 하는 약간 환율 효과가 맞춰지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이 P라고 하는 환율이 약간 좀 원화 강세 쪽으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Q가 판매량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실적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 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그래도 SUV의 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GV80부터 GV70도 나오고 있고 네. 게다가 또 투싼도 페이스를 전부 다 페이스리프트해서 예. 예. 좋은 얘기네요. 네.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또 친환경차 쪽에서 속도를 내줘야 된다. 예. 이쪽도 하나의 숙제는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의 저점을 마무리한 채 움직이는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좀 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또 하나의 귀에 걸렸던 것이 네. 어제 급등과 오늘 상승세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12만 5천 원 선이 안착됐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안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13만 원까지 올라왔으니 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지난번에 2차로 13만 5천 원 맞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때요? 예,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던 것 같은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 작가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12만 5천 원대 부근 정도까지 다시 눌린다 그러면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이번에는 1차로는 한 13만 5천 원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항대를 뚫어야 되죠. 거기다가 다음 저항대 15만 원대까지 바라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는 어쨌거나 목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 것 같습니다. 2차로 15만 원까지 또 나왔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띵동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죠. 그 네. 손절가 어떻게 보세요? 손절가는 그래도 만약에 아직 12만 원대를 어렵게 올라왔는데 그 어렵게 올라왔던 가격대 11만 9천 원대를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으로 11만 9천 원 그리고 상단으로는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나왔고요. 띵동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앵커 어떤 질문이에요? 자동차 대표주 말고도 부품 단가주 동반해서 상승하잖아요. 네. 계속 뭐 목표 주가 올려주셨겠다. 탑픽은 현대차로 보실 것 같고요. 그럼 세컨 티어로 어떤 종목을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세컨 티어 영어 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탑픽이요. 네, 감사합니다. 해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기아차가 해야 되나요? 랄 수도 있는데 어제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현대공업이라는 종목, 네. 특히 GV80 수혜주 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엔 기조적으로 실적 흐름들이 양호하게 나오는 쪽으로 바라볼 때 또 관련된 MS 오토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벌써 작년 분기 실적들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니까 어떤 영업이익이 작년 누적 영업이익까지 480억을 찍었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아직 2,400억대다. 그러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실적 기대감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하면서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상단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직전 고점대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실적 흐름들까지 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한 9,000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은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제 주가가 탄력을 한 번에 받고 또 기간 조정이 좀 있는 성격의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좀 기다리는 매매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에 대해서 또 한 종목을 제시해 줬으니까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종목까지 저희들 또 관심주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할 텐데 네. 이건 차트 보면 말 다 했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강세 그리고 급등 흐름이 또 재현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상반기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게 실적 진짜 회복될 것이냐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를 화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실적이 그렇게 얘기를 보였다고 보였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1공장, 2공장, 뒤에 이제 3공장 이렇게 차례대로 어떤 증설을 하고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라인 조정에 대한 비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점차 안정세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바이오주 하게 되면 좀 무겁고 어떤 좀 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바이오주 쪽에서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확인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의 대표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좀 더 바이오주의 안정을 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바라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실적의 안정성 얘기는 한 번쯤 해야 되겠죠. 네. 워낙 바이오 업체다 보니까 관련돼서 분기 실적들이 지금처럼 꾸준하게만 좋아지면은 모르겠는데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아직도 회계에 관련된 이슈도 이제 많이 잊혀졌지만은 아직도 불거질 수 있는 그렇죠.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조금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조정시 매수 관점적으로 어떤 유도를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투자 포인트를 얘기하다가 띵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요. 요즘 증권사에서 통 크게 목표 주가를 올리더라고요. 19% 올린 데도 있고 26%까지 상향 조정한 데가 있네요. 네. 우리 대표님은 목표 주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네, 앵커님 참 마음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가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 차례인데 바로 치고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증권사 얘기하는 목표 주가를 거의 다 넘어간 흐름들로 네.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바이오주의 영향력은 어떤 주가는 계속 붙게 되면 탄력이 있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이격이 월봉상으로 벌어지는 한 51만 원 정도, 50만 원대는 살짝 넘어가는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2만 5천 원 정도 바라보면서 그래도 지금 가격대보다는 약간 좀 흔들릴 때 접근하자라는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 51만 원, 손절가 42만 5천 원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목표 주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띵동을 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서 띵동한 거예요? 아니에요. 삼성물산 한번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역사상 계열사 지분 가치가 최대조로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물산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삼바는 28%, 삼성전자는 41%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물산도 동반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 얘기도 드릴까 말까 하는데 시간상으로 드릴 여유가 있을지 몰라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네, 삼성물산도 당연히 관심 가져셔야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대 부분 쪽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만큼 한 12만 원대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또 안시다 앵커의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세 번째로는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종을 통해서 다뤄드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한 2주 전쯤에 물어보는 거였다면 네.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좀 시기적으로 춘절 앞두고 좀 이런 우한 폐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수는 될 수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2주 전과 지금도 거의 큰 시각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기와 단기는 좀 구분하자라는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기적인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팩트입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2016년도 어떤 800만 명대
지금 작년까지 같은 경우 한 600만 명 근접하게 들어왔고요. 올해는 700만 명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런 회복세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화장품 수출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8월 달부터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위안화 환율이죠. 중국 소비주는 위안화 환율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빠르게 부각받으면서 움직였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약간 다시 위안화 대 달러가 6.9 안까지 들어오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춤하는 현상이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봤었을 때 아직 중국 위안화도 여전히 강세 기조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 갖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변수가 이제 이 우한시에 나오는 이제 폐렴 관련된 소개책인데 떨고 있는 게 이제 춘절이죠. 그렇게 이동이 많을 텐데 그렇죠. 중국인들이 이동이 많을 텐데 혹시나 확산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큰데 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어떤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봉쇄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로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화장품주인데 사실 참 화장품주도 네. 물어보는 전문가들마다 네. 약간 관심 갖거나 탑픽으로 꼽는 종목들이 좀 제각각이어서 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2주 전에 물어보셨을 때도 그랬을 거고 오늘도 똑같습니다. 클리오입니다. 그래요? 네. 클리오를 주의 깊게 보는 쪽은 중국의 화장품의 색조 화장품이 커가는 흐름들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색조 화장품 1위인 거 아십니까? 예. 네, 수출 쪽으로 보면 1위고요. 네. 2위가 이제 일본이나 그리고 유럽 업체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금액상으로는 1위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성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클리오가 진짜 좋긴 좋은가 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화장품주 하면 자꾸 탑픽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띵동이 또 올렸어요. 오늘 열일하는 안신 앵커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어제 특집 방송하면서 박 연구원이 클리오를 뭐 중소형주 안에서 탑픽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친 김에 가격 전략까지 한번 세워주실 수 있겠어요? 네, 일단 1차로 생각했던 가격은 살짝 한번 찍었었습니다. 3만 원대 이상은 한번 찍었었는데 하지만 실적 동향까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28,000원대에서 약간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3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은 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추세 흐름들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클리오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한 32,000원대 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펠리스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